皆さんこんにちは. SJPT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저는 쇼다 간사입니다. 오늘은 제5부의 의견 제시, 제6부의 상황 대응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제5부인데요. 여기서는 의견 제시라고 해서요.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사회 문제, 그다음에 복지, 교육, 취업, 비즈니스 여러 가지 이슈나 토픽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테마나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때 그렇게 맡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르거나 혹은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 분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답변을 할 때 조금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부터 포털 사이트나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에서 본인이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들어볼까요? 何かを勉強する際に、オフライン学習に比べてオンラインで学習することの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には何があると思いますか？あなたの考えを話してください. 잘 들어보셨나요? 何かを勉強する際に라고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공부할 때 라는 뜻이죠. 사이라고 했는데요. 사이라고 하는 거는 도끼랑 같은 말인데요. 何かを勉強する際に 뭔가를 공부할 때 라는 말입니다. 오프라인 학습에 比べて 오프라인 학습에 비해서 온라인で学習することの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には何があると思いますか?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것의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장점, 데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겠죠? 장점과 단점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あなたの考えを話してください.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요.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메리트, 장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데메리트,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답하는지 오늘도 답변 예시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간단한 예시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로는 구체적인 답변 예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답변 예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표현이나 어휘적인 부분에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봐보실까요? 온라인 학習は家でも簡単に授業が聞けるのでいいです. 자, 메리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좋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간단히, 간단하게 라고 하는 뜻이죠. 간단다가 원형인데요. 간단다의 나를 니로 바꾸면 간단하게 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授業が聞ける라고 나왔습니다. 授業を聞く일 때인데요. 授業を聞く라고 하면은 수업을 듣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가능형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를 캐로 바꾸고 르를 붙였습니다. 기계를 들을 수 있다 라는 가능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授業 기계르라고 해도 되겠지만 가능형이랑 같이 쓸 때는 가 라는 조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授業が 기계르라고 하시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授業が 기계르ので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노대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낼 때 노대를 하는데요. 노대 앞에는 명사 수식형이 오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는 형태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돼요. 기계르ので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です. 좋습니다. でも 하지만 わからないことをすぐ質問できない点は良くないと思います. 자, 데모라는 접속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길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접속사나 접속 표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すぐ 바로라는 뜻이죠. 質問できない点は 질문할 수 없는 점은 良くないと思います.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답변 예시를 봐볼까요? オンライン学習はネットにさえつながっていれば時間や空間の制約なく授業を受けられ. 일단 여기까지 봐볼까요? 온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은 네트, 인터넷의 줄임말이었죠. 네트니 사회라고 나왔습니다. 사회. 사회가 원래의 뜻은 조차라는 뜻인데요. 뒤에 보시면 つながっていれば 가정형이 나왔어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 단독으로 쓰인다면 조차라고 간주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회, 바 이런 식으로 가정형이랑 같이 쓰인다라고 하면
뭐뭐만 뭐뭐하면 이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뭐뭐만 뭐뭐하면 인터넷에만이라고 하는 거죠. つながる 연결되다 라는 뜻입니다. つながって 이르, 태이르형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つながっている를 레로 바꿔서 ネットにさえつながっていれば 인터넷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時間や空間の制約なく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 없이 授業を受けられ 자, 授業を受ける 수업을 듣는다 라는 뜻인데요. 앞서 授業を聞く라고 나왔잖아요. 일본어에서는 수업을 들을 때 授業を受ける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授業を受ける를 라레로 바꿨어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移動する時間と手間を省けるので時間を効率的に活用できるのが大きなメリットだと思います. 우선 메리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간 또 테마라고 나왔는데 시간과 수고입니다. 테마라고 합니다. 하브케르라고 읽었어요. 자, 고급 어휘가 나와 있는데요. 하브크라고 하는 게 원형입니다. 하브크. 없애다 라는 뜻이죠. 없애다나 생략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동 시간과 수고를 없앤다. 하브케를 에단으로 바꾸고 르를 붙였습니다. 가능형입니다. 시간과 수고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자,一方 わからないところを即座に質問できない点や指導者が目の前に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集中するのが難しい点などがデメリットとして挙げられると思います. 자, 이뽀 한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접속 표현도 같이 쓰시면 좋겠고요. わからないところ 모르는 것을 即座に라고 했습니다. 즉시라는 뜻이죠. 즉시 질문할 수 없는 점이나 지도자가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わけではな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わけ를 쓴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何々わけではない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었죠. 부분적으로 부정할 때 わけではない라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集中するのが難しい点なのが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이 데메리트として 挙げられると思います. 단점으로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何々として挙げる 하나의 표현처럼 외워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뭐로써 예시를 들다 라는 뜻으로 として 挙げる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문제 2번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あなたの国の公共交通機関は高齢者でも利用しやす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か？あなたの考えを話してください。 자, あなたの国の公共交通機関は 당신의 나라의 공공교통기관은 이라고 나왔는데 대중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高齢者でも고른자여도利用しやす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か? 利用しやすい까지 뭘까요? 利用しやすく라고 지금 나왔는데 利用しやす이가 원형이겠죠? 이용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스용에다가 야스이를 붙이면 뭐뭐하기 쉽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なっている 뭐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あなたの考えを話してください.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답하면 될까요? はい、私は高齢者でも利用しやす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네, 저는 고령자여도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네요. 자,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온, 지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간단하게 이 답변을 만들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利用しやす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그대로 썼습니다. 나제나라, 지금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이유를 말할 때는 나제나라 같은 표현을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었죠. 地下鉄の駅にはエレベーターがあって移動が楽だからです. 왜냐하면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동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라크다 카라데스라고 지금 카라를 지금 쓰고 있어요. 나제나라랑 같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카라데스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접속에 주의해 주세요. 카라데스의 앞에는 문장 끝까지 말하신 다음에 카라데스라고 붙여야 됩니다. 라크다 카라데스.
여기서 이도가 라크카라 데스 라고 하면 어색한 표현이 돼버립니다. 자, 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식 봐볼까요? はい、高齢者でも利用しやすいように取り組みが進め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고령자여도 이용하기 쉽도록, 자, 요니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도록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取り組みが進め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 取り組み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정책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정책, 取り組みが進められている, 진행되고 있다. 라레를 여기서는 수동형으로 쓰고 있고요. 또 思います 라고 생각합니다. 多くの駅やバスにはエレベーターやスロープが設置されているため高齢者が安全に移動できます. 자, 多くの駅라고 나왔는데요. 많은 역이라는 뜻인데 보통 여기서 多い駅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多い駅. 직역하면 많은 역이 되지만 일본어에서는 多い駅라고는 잘 안 하고요. 多くの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多くの駅, 多くの人, 多くの動物 이런 식으로 多くの명사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多くの 駅야 버스니와 역이나 버스에는 엘리베이터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메라고 하는 거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유의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また또車両にも優先席や手すりの設置などいろいろと工夫されています.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차량에도優先席, 직역하면 우선석이라는 건데요. 노약 좌석을 일본어에서는優先席 혹은優先座席라고 말합니다. 대스리 손잡이입니다. 손잡이의 설치 등 여러 가지 그흐라고 읽었어요. 직역하면 이거는 공부라고 하는 한자어가 되는데 공부라는 뜻이라기보다도 군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 가지 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공부는 뭐라고 해요? 뱅교라고 하면 되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타다, 단, 混雑する時間帯は危険な場合があるので 혼잡하는 시간대는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高齢者に席を譲るなどの思いやりが必要だと思います. 고령자에게 자리를 유즈르라고 읽었어요. 유즈르. 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즈르 나도노 양보하는 등 배려, 思いやり가必要だと思いま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6부의 상황 대응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그림이 주어지는데요. 이 그림에 맞는 상황에 맞게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다 라든지 교수님한테 뭔가를 부탁하러 간다 라든지 산사에게 이야기를 한다 라든지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말하는 말투나 표현들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이거 이번 주까지 부탁하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번 주까지 이런 일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존중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맞게 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가 이 파트의 관건입니다. 자, 바로 문제를 들어볼까요? あなたは今日の午前中に美容院に行ってきましたが、家に着いてから美容院に財布を忘れてきたことに気づきました。美容院に電話をかけて状況を説明し、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い。 잘 들어보셨나요? 자, あなたは今日の午前中に美容院に行ってきましたが, 당신은 오늘 오전 중에 미용원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미용실이겠죠? 일본어에서는 미용실이라고 해도 되지만 미용인이라고도 합니다. 미용인이 이때きましたが 갔다 왔습니다만 家に着いてから집에 도착하고 나서 미용인이 財布を忘れてきたことに気づきました. 미용원에 지갑을 두고 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忘れてくる라고 하는 거는 두고 온다 라는 뜻이죠. 忘れる는 사실 있다, 깜빡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忘れてくる라고 하면 두고 온다. 気づく라고 하는 거는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죠. 미용인이 電話をかけて状況を説明し, 미용원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解決してください.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여기서는 電話をかける
어디에요? 미용인이 미용원에다가 전화를 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거는 상황 설명한다. 어떤 상황 설명해야 할까요? 미용원에 지갑을 두고 왔다 라고 하는 상황이죠. 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い.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언제 찾으러 간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답하면 될까요? 모시모시 여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전화를 할 때는 모시모시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さっきお店に財布を忘れてきたようなんですが、ピンク色の財布ありますか? 아까라는 뜻이죠. さっき お店に財布を忘れてきた. 가게에 지갑을 두고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센이라고 해도 되지만 오미센이라고 하면 더 존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忘れてきたようなんですが, 나이 나이 요다 라고 하는 거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고 온 것 같은데요. 핑크色の財布, 핑크색의 지갑, 분홍색의 지갑, ありますか? 있습니까? 자, 이렇게 조금 포즈가 있고, 아, ありましたか? 아, 있었습니까? では, すぐ取りに行きます. 그러면 바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토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토르. 잡다라는 뜻도 있고, 집다라는 뜻도 있고, 가져온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 쪽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를 토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찾으러 간다, 토리니 이끄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もしもし、今日の午前10時に予約して髪を切ってもらった山田ですが, 일단 여기까지 봐볼까요? 여보세요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예약해서髪を切ってもらった. 자, 髪を切る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자르다 라는 표현이죠. 髪を切ってもらう. 여기서 커트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라우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른 야마다 데스가 야마다입니다만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미세니 사이후 와세테키타 미타이なんです. 자, 아까는 요 라고 썼었는데 여기서는 미타이를 쓰고 있습니다. 뭐뭐 같다 라고 할 때 회화체에서는 요다를 써도 되지만 미타이다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미타이다를 써도 좋습니다. 가게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습니다. ピンク色の2つ折りの財布ですが探してみてもらえますか?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핑크色の2つ折りの財布, 분홍색의 2つ折り, 오르라고 하면 접다라는 뜻인데요. 2つ折り라고 하니까 두 개로 접는다. 그러니까 2つ折りの財布라고 하면 반지갑을 말합니다. 반지갑인데요. 지갑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探してみる, 찾아본다. 테 모라에마스카라고 하는 거는 부탁을 할 때의 표현입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探してみてもらえますか? 찾아봐 주시겠어요? お店を出る前にトイレに寄っていたのでトイレにあるかもしれません. 자, 어떤 데 있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게를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었기 때문에 요르라고 하면 들르다라는 말입니다. 요르. 화장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かもしれな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 ありましたか? 아, 있었습니까? 今すぐ取りに行く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が 지금 당장 바로 찾으러 가는 것은 못하지만 18시頃に 伺っても大丈夫ですか? 자, 18시頃, 18시쯤이라는 말인데요. 伺っても 부분인데 伺う, 여러분 외워둘까요? 伺う. 伺う는 겸양어입니다. 겸양어인데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겸양어예요. 伺う는 간다, 온다, 이끄크르에 대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訪問する, 訪れる, 방문하다. 그러니까 伺う라고 말한다면 찾아뵙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춥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伺っても大丈夫ですか? 찾아뵈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겸양을 써서 존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はい。では、後ほど伺います. 네, 그러면 이따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으까가우 같은 경호 표현 같은 것도 쓰시면 좋겠죠. 이런 표현들도 이런 제6부나 뭐 다른 파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회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あなたの上司が来月から他の支社で働くことになりました。
今までお世話になった上司に感謝の気持ちを込めて挨拶をしてください。 자, 잘 들어보셨나요? あなたの上司が関心상사가 来月から他の支社で働くことになりました. 다음 달부터 다른 지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ことになる라고 하는 거는 뭐뭐하게 되다, 뭐뭐해진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働くことになりました라고 하니까 일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今までお世話になった上司に感謝の気持ちを込めて挨拶をしてください. 자, 지금까지 お世話になる라고 나왔는데요. 자, お世話になる도 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외워둘까요? お世話になる 신세지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세화니 나르만 해도 되는데요. 세화니 나르만 해도 되는데 여기에 오를 붙이고 있어요. 존중하게 말하기 위해서 오를 붙여서 어세화니 나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신세지인 상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세요, 인사를 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답하면 될까요? 자, 간단한 예시부터 한번 볼까요? 課長、来月から大阪支社で働く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ね. 자, 課長,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는課長, 과장님, 부처, 부장님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課長様, 과장님 이렇게 님자에 해당하는 사마는 안 붙여도 돼요. 課長라고 하면 과장님이라고 공손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来月から다음 달부터 오사카 시사대 働く, 오사카 지사에서 일한다, 근무한다. ことになる라고 하면은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이죠. 働くことになった, 일하게 되었다. そうですね가 나왔습니다. 나이나이 소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오는 곳에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働くことになった 기본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문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사대 働く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ね. 오사카 지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会えなくなるのは寂しいですが, 자, 会えない라고 하면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아으가 원형인데요. 지금 애가 됐잖아요. 에다는 가능형입니다. 아에나이 만날 수 없다. 그날을 뭐뭐하게 되다. 아에나 그날을라고 한다면 만날 수 없게 된다.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비시 데스가 씁쓸하지만 외롭지만 무코데모 간바tte 그다사이. 자, 무코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저쪽이라는 뜻도 있고 맞은편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헨선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코가 가리키는 거는 어디예요? 오사카겠죠. 자, 무코데모 간바tte 그다사이. 오사카에서도 힘내세요. 이마마데 오세안이 나리마시다. 자, 앞서 제가 설명드린 오세안이 나리마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신세지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답변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部長、来月から大阪支社に異動されると伺い、とても驚いております. 경호 표현을 잘 쓰고 있는데요. 부장님, 다음 달부터 오사카 지사로 이동하신다고 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도사레르, 자, 이도사레르라고 지금 레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존경의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람 누구예요? 부장님입니다. 그래서 높임말을 써야 되는 거죠. 이도사레를 이동하신다고, 자, 으까가으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으까가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듣다라는 뜻도 있다, 여쭙다라는 뜻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도테모 오도로이테 오리마스. 자, 오리마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오르가 원형인데요. 오르, 여기 위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오르. 오르라고 하는 거는 이르랑 같은 뜻이에요. 이르의 겸양어가 오르입니다. 도테모 오도로이테 오리마스.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これまで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 지금까지라는 뜻으로 これまで를 쓰고 있는데요. 大変 매우お世話になりました. 신세지였습니다. 部長からはたくさんのことを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が, 자, 여기서 테いただく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테いただく라고 하는 거는 테 모라우랑 같은 말인데요. 테 모라우랑 같은 뜻인데 테 모라우의 겸양어입니다. 그래서 教えてもらいましたが랑 뜻은 같지만 공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겸양어에 いただく를 쓰고 있는 것이죠. 부장님으로부터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혹은 부장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特に部長の仕事に対する姿勢やチームをまとめる力については私の今後の指針となりました. 특히 부장님의 일에 대한 자세,
시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시세이입니다. 그래서 시세라고 합니다. 시세야 チームをまとめる力についてはチームをまとめる, 마토메르가 존리하다라든지 모은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팀을 단결시킨다 정도의 뜻일까요? 팀을 단결시키는 힘에 대해서는, 능력에 대해서는 저의 향후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말은 시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또 나리마시타. 여기서 나르니까 니를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니를 써도 되고요. 토라고도 합니다. 또 나리마시타. 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 진심으로 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 감사드립니다. 申し上げる라고 하는 것도 사실 겸양어입니다. 申し上げる가 말씀드리다 라는 뜻인데요.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これからも部長から教わったことを大切にし、より一層精進してまいります. 앞으로도 부장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소중하게 하고大切にする, 스르의 마스형이 시, 마스였잖아요. 그래서 시를 써서요.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大切にして랑 같은 말이죠. 소중히 하고, 소중히 여기고, 보다 한층 더, 있어라고 하는 거는 한층 더라고 하는 건데요. 쇼진이라고 나왔어요. 쇼진. 직역한다면은 정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진해 가겠습니다. 마일도 여러분 자주 쓰는 겸양어이기 때문에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일은 가는 거랑 오는 거랑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겸양어입니다. 쇼진して 마이리마. 전진해 가겠습니다. 이동先でも ご活躍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자, 이동하신 곳에서도 이 사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곳, 장소를 나타내요. 이동하신 곳에서도 활약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이노리, 이노르라고 하는 말이죠. 이노르를 이노리, 마스형을 바꾸고 오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뜻이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경어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어 경어는 정경어, 그 다음에 겸양어, 존중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잘 구별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잘 말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5부, 제6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5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테마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평소부터 알아보시는 게 어떤 본인이 평소에 관심 없는 테마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6부에서는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휘적인 부분, 아까 마지막 문제에서는 경어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휘적인 부분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お疲れ様でした。